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KPM테크 코로나19 치료제 렌질루맙 승인 실패, 향후 전망은? 기업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3월에 설립됐고요. 2003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6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산업용 표면 처리약품 및 도금 설비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PCB, 전자통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의 표면 처리 약품 그리고 도금 설비 등이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제품 부분이 56.7%, 상품이 41.9%, 기타 1.5%로 구성됩니다. 종속회사를 통해서 알리코제약, 비보존과 임상시험용 외용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올 2월에 비보존 헬스케어와 이 외용제 개발권과 관련돼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요 231억, 전년 대비 30.6%가 증가했고 영업손실 84억, 당기 순손실 68억을 좀 기록하면서 영업손실 16.9%, 당기 순손실 80.5%가 감소했습니다. 실적의 폭이 좀 다소 줄어들었다, 손실의 폭이 줄어들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되죠.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87억, 전년 동기 대비 43.6%가 증가된 흐름입니다. 그런데 영업손실 12억, 당기 순손실 21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기준은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누계치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관계사 텔콘 RF제약이 이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계획 이 승인을 받았는데 이에 따른 어떤 이 주가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에 이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렌질루맙의 이 계획이 승인된 바 있었고요. 미국의 휴머니젠의 이 파이프라인인 렌질루맙의 지난 5월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렌질루맙 EUA 거절,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를 거절당한 거죠. 이에 따라서 단기 모멘텀의 좀 훼손 여부인데 어제 이로 인해서 한 26%대 주가의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요 렌질루맙과 관련돼서 잠재적인 어떤 장점에 대한 장점이 이 위험 요소보다 더 크다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좀 이 서한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외신발 보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매우 궁금해서 이 리포트가 어떤 요인 때문에 좀 바뀌었는지 좀 궁금했는데 그 내용을 아직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입수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 어떤 유의성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심사 거절 논문에 관련된 기재사항들 좀 보면은 어떤 이 사항들을 좀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유의성의 어떤 확보분이 없었다, 대조건 유약군이 맞지 못했다, 뭐 등등의 사유가 있는데 지금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게 자꾸 다소 좀 애매모호한 게 발언이 아니었나. 세 번째입니다.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의 거절로 인해서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이 거절된 거예요. 긴급 사용 거절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상 3상 이후에 사용 허가 신청을 통해서 이 허가 긴급이 아니라 정상 허가 절차를 통해서 좀 입증해야 되는 숙제를 좀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국내 임상 모멘텀인데 국내 임상 모멘텀에서 유의성 부분으로서 임상 1상, 2상까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것 아닌가.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 1상이 좀 진행 예정인데 안전성과 내약성 평가를 좀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어떤 결론치가 아주 우수하다는 도출 결론치가 좀 나온다면 모멘텀 다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휴머니즘 향후의 이 긴급 사용 신청 여부인데 일단은 다시 이 거절된 사유를 뭐 단기에 좀 복구해서 갈 수 있는 요인은 좀 아닐 것이다. 왜냐면 절차라는 게 사실 좀 그렇게 좀 뭐 생각을 해요. 근데 임상 3상에서의 어떤 유의성 확보가 충분히 있었다면 긴급 사용이 아니더라도 전공법으로 좀 돌파해서 시판 허가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래서 이에 따라서 KPM은 이 휴머니즘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다소 좀 조정 기간이 좀 있을 것이다. 국내 임상 모멘텀을 갖고 주가가 좀 더 변동성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여인이 있다.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는 하반기에 실적이 좀 회복될 것인가, 영업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 대목입니다. 어제 이 공시를 보면은 뭐 특이한 공시가 없었어요. 이 관련된 부분을 보도자를 외신을 통해서 좀 나와 있는데 회사는 8월 25일에 전환 청구 행사가 좀 있었죠. 9월 10일, 그러니까 바로 9월 9일, 9월 8일, 9월 8일부터 거래가 좀 될 수 있었던 9월 8일부터 전환 계획 1,080원에 500만 주의 전환 행사가 9월 8일부터 좀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상장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공매일은 아마 9월 8일부터 거래가 좀 됐을 것이다 라고 유추 해석되고 있는 대목이고, 지금 1,080원짜리 전환 물량이 어찌됐든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팔아도 이들은 주당 거의 뭐 한 700원, 650원 이상의 주당 차익을 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환금성 제약 요소는 있다. 그리고 모멘텀의 훼손 요소는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6%대 상승이 나왔던 것은 기술적인 반등 요인보다는 전환 청구를 행사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한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좀 크다. 일봉상에 지금 1,470원을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1,480원을 만약에 지지해준다면 뭐 아직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데, 자, 모멘텀이 훼손이에요. 모멘텀은 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2,400원 구간 이탈됐죠. 그 다음에 단기 지지선 지금 1,900원, 1,900원 라인도 지금 이탈돼서 지금 1,750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환 청구 요인만 없다면 매수하기는 좋은 구간은 맞습니다. 1,450원에서 2,000원 구간까지는, 1,900원까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아요. 그런데 전환 청구의 물량이 500만 주가 있다는 건 이게 추가적인 어떤 시세 상승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리스크적인 어떤 관련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유자 관점과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의견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그래도 수익권이라면 분할 매도가 맞지 않겠는가. 저점에 좀 다소 매수하기에는 충분하게 전환 청구 물량의 어떤 소화 여부를 보고 판단해도 좀 늦지 않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투자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시 엑스파일 준비한 순서는 오늘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